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화법 155페이지, 정치화법 15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규정하고 노동법, 노동과 관련된 법입니다. 노동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근로자의 권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동기본권이다. 그래서 이 노동기본권에는 근로권과 노동 3권이 있다. 노동 3권, 근로권과 노동 3권 별표 치기 바랍니다. 근로권은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권리, 일할 권리입니다. 근로, 일할 권리. 노동 3권, 근로 3권이 있는데 자, 뭐가 있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로권은 일단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안 됩니다.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생각,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있는 자가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은 있는데 일할 의지가 없어요. 그럼 국가에 나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일할 의지는 마음은 엄청나게 강한데 일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국가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국가는 고용을 증진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할 때 관련된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입니다. 또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대해서 근로조건과 기준을 정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야 할 게 무엇이냐? 2020년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2021년 내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농담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가 끝났고 이제 겨울방학 등등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급여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는 거죠. 반대로 내년에도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자, 고용주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작성하는 경우,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 내가 시급 에서 3시간 하면은 15,000원 줄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렇게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임금, 시간, 쉬는 거, 그 다음에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서면 형태로 문서로 남겨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근로 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표준 근로 계약서,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이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임금.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제
그 능력을 어쨌든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자, 임금의 계산과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 협약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으면 안 된다. 법에서 이 정도는 무조건 주어라.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이하로 주는 사업주는 신고하면 돼요. 자, 임금은 뭐로 줘라? 통화로. 쌀로 주지 말아라. 통화로 줘라. 또 문화상품권, 기프트콘으로 줘라? 아니다. 돈으로 줘라. 현금 또는 이체해라. 직접 줘라. 직접 줘라.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여러분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미성년자라고 법적 대리인은 부모님에게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일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통장에 넣어줘야 합니다. 직접 여러분에게 줘야 돼요. 전액을 줘라.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80만 원 야 다음 달에 줄게. 안 됩니다. 주기로 한 금액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줘야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주고 이러면 안 돼요.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 월급의 개념이 강하죠. 외국은 주급 일주일마다 주는 그 주급의 개념이 강합니다. 어쨌든 한 달 이상을 넘기지 말아라 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다. 여기 진정과 고소 한번 읽어주시고요. 고소. 제가 저번에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드렸죠. 고발은 뭐다? 제3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고발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고소는 뭐냐? 이해 당사자 또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소.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뭐 처벌받겠죠. 근로시간, 자, 법적으로는 일일 8시간, 즉 주 5일제니까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원칙은 하루에 8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사람이 또 일하다 보면 일이 엄청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일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초과한 거에 대해서 그냥 무보수도 할 것인가? 절대 안 됩니다. 추가 수당을 꼭 받아야 돼요. 뭐 야간, 주일, 연장 다. 임금의 50%를 추가 받는다. 1.5배를 받는다. 시간당 10,000원이었으면 야근은 시간당 15,000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 법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잘 지키지 않죠. 또 휴식 시간은 뭐냐? 내가 4시간 일할 때는 30분 이상은 보통 해줘야 돼요.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밥 먹는 시간 그 1시간 이걸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밥 먹는 시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또 객은 빠지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 유급 그 말은 뭐냐? 쉬긴 쉬는데 돈을 준다 안 준다? 돈을 주는 휴일. 무급은 쉬긴 쉬는데 돈을 안 주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회 보장이 잘 된 회사는 유급 휴직을 권하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들이 무급 휴직, 우리 같이 동참하자 해서 쉬긴 쉬는데 급여를 주지 않는 무급 휴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업무와 관련해서 생기는 사고나 질병, 이걸 업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라 한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출근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다가 사고 났어. 또는 출장 가다가 도로에서 사고 났어. 다 업무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야간 근로와 유급휴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퇴직과 해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크게 퇴직과 해고로 종료가 됩니다. 퇴직, 나 그만둘게요.
근로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고는 뭐요? You fire. 너 해고야. 너 그만둬. 너 네 필요 없어. 이게 해고입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우리 지금 어려우니까 너 일 그만해. 미안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꼴보기 싫다고, 그냥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나 좀 기분 나쁘겠다고, 너 그만둬, 이렇게 해고할 수는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해고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교묘하게 이 내용을 피해가는 거죠. 어떻게?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그 간부들을 이용해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막 자기 책상을 화장실 옆에다가 놔둔다든지, 스스로 못 견디고 일을 그만두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고가 불가피할 때는 최소한 언제? 한 달 전에 너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너 해고할 수밖에 없어. 너 한 달 줄 테니까 그 전에 다른 회사 알아봐.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여유를 줍니다. 시간을 줘요. 왜? 다른 회사,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게끔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리고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한 달 정도에 말 그대로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월급을 더 줍니다. 더 알아보라고. 또한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로 해요? 전화로, 문자로 띵동 받더니 해고되었습니다. 내 옆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법의 해석에 따라 이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아직까지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기분 나쁘잖아요. 얼굴도 보지 않고 문자로 딸랑 전화로 내 옆으로 나오지 마세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문제거든요. 부당해고와 구제 방법, 말 그대로 정당한 이유나 부당하게 내가 해고가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 노동위원회.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부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사법부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직할 때까지의 그 임금이나 정신적 고통은 이제 따로 민사 소송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회사 측에서 불법으로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해고시켰어요. 저는 다시 복직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기도 하고 소송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벌지 못했던 임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벌 수 있었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내가 1년 동안 너희 회사하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소송했던 그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서 다시 전환이 어렵죠. 왜? 이미 회사에서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너 나쁜 놈, 너 회사에 물먹인 놈. 그리고 다시 복직해서 회사에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부당한 해고는 하지 않았어야 됐죠. 자, 오늘은 158페이지 2페이지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근로자 권리, 노동 3권 아주 중요하겠어요. 노동 3권 요즘에는 근로 3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첫 번째, 단결권입니다. 뭐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단결, 합친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단체 교섭권이 있다. 뭐냐? 단체 교섭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했어요. 단결권을 통해.
그래서 근로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나 TV를 보면 긴 테이블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머리에 띠를 두른 사람들이 양측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겁니다. 이게 회사의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대표가 모여서 뭐 올해 임금은 얼마 정도 뭐 인상할 것이며 뭐 인센티브는 얼마 줄 것이며 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체 교섭권이에요. 그렇다면 단체 행동권은 뭐냐? 자, 이렇게 나름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렬됐어요. 터무니없이 서로 양측에서 어긋난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 뭐가 있는가 봅시다. 각종 지행의 행위가 있다. 무슨 말인가? 근로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행해 간다. 쉽게 말하면 파업합니다. 파업. 머리띠 드러내고 으쌰으쌰하고 손하고 파업합니다. 파업. 그러면 회사 측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나름의 카드를 이제 뽑아야겠죠. 어떤 게 있는가? 직장 폐쇄가 있어요. 직장 폐쇄.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부당 노동 행위와 구제 방법. 자, 사용자가 노동 3권을 침해했을 때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늘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